안녕하세요, 유수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인생을 잘 살아내기 위해서 극복해야 될 세 가지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이제 왜 점점 이렇게 연말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올해 잘 살았나? 정말 제대로 하고 있는 거 맞나? 이런 생각 안 드세요? 전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올해도 막 거의 다 갔다 이런 느낌이 드니까. 그래서 그 책에서 이제 본 내용 중에 여러분들이랑 이제 같이 나누고 싶은 내용이 있어서 오늘 골라봤는데요. 여러분들 조정래 작가 좋아하시죠? 그 작가분의 대담집에 보면 그런 게 나와요.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세 가지 일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근데 이 작가분은 그렇게 좋은 소설을 많이 쓰고, 그 다음에 인생에 이제 풍부한 경험이 있는 이 작가분은 세 가지 어려운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 이제 이걸 읽어보고 제가 느낀 게, 이 어려운 세 가지를 극복하면 우리가 참, 잘 살 수 있는 거구나. 인생을 참 잘 살았다. 이런 느낌이 들도록 살아가고 있는 거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극복해야 될 아주 중요한 세 가지를 오늘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자신을 객관화시키는 거래요. 그게 그렇게 어렵답니다. 인생의 어려움 중에 가장 큰 거. 자신을 객관화시키는 거. 한마디로 주제 파악하는 게 어렵다는 얘기겠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잘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내가 나를 너무 과소평가하기도 하고 너무 과대평가하기도 하고 이제 사람의 이제 성향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다른 것 같은데 자기 자신을 객관화시키는 거. 아주 제3자가 보듯이 그렇게 객관화시키는 어떤 일들이 인생에서 참 어려운 일인데 그거를 잘 하게 되면 우리가 이렇게 정말 그런 잘못된 방향으로 가지 않고 좀 제대로 정도를 걷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러니까 왜 이런 것 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주제 파악을 정확하게 한다는 얘기는 뭐 자존감이 낮아지고 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정확하게 나를 아는 거니까 그게 이제 나한테 유익함이 되겠죠. 뭐 이제 자기를 객관화시키는 거는 굉장히 좀 애매하다라고 느껴지시면 자신의 장단점을 한번 써보세요. 나는 이런 장점을 가지고 있고 난 또 이런 단점을 가지고 있다. 나는 이제까지 이런 일들을 성취해온 사람이고 앞으로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자기에 대해서 나는을 주어로 해서 이제 막 생각하고 써보는 거죠. 그렇게 되면 자기를 객관화시키기가 되게 쉬운 것 같아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저 같은 경우는 장단점을 이제 여러분들한테 막 써보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먼저 이렇게 막 써봤어요. 그러니까 뭐든지 제가 먼저 해보고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이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제가 이제 한 가지씩만 말씀을 드리면 이제 이런 거예요. 제 장점은 뭔가 하면 제가 생각하는 제 장점. 그러니까 처음 하는 일, 힘든 일도 별로 이제 힘들어하지 않고 일단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이제 제 장점이라고 전 스스로 생각해요. 뭐 유튜브 시작할 때도 그냥 이제 핸드폰 갖다 놓고 어떻게 편집하는 줄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뭐 해보시 뭐 딴 사람들은 처음부터 뭐 알고 했나 모르면서 배우면서 했겠지. 나도 그렇게 하면 되지 뭐. 이렇게 굉장히 단순하게 생각했고 이제 퇴직하고 나서 책을 막 보다가 책을 읽는 것만이 아니라 이제 쓰는 사람을 한번 해볼까? 이러면서도 굉장히 그거를 그냥 뭐 힘들이지 않고 일단 어쨌든 시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저의 장점인데 제 단점을 또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일단 참 어떻게 해봐도 이게 잘 안 고쳐지는 게 성격이 너무 급해요. 성격이. 저는 그러니까 제가 제일 못하는 게 뭔가 하면 엘리베이터 앞에 서 있는 거. 엘리베이터 내려올 때까지 서 있어야지 그걸 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한참 올라가고 있으면 그냥 웬만하면 계단으로 올라가야죠. 그걸 못 참아서. 그리고 횡단보도 앞에서 이제 빨간불이 신호등이 파란 신호등으로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거 서 있는 것도 굉장히 힘들고 약속 시간 있잖아요. 약속 시간에 늦게 누군가가 오는 그걸 제가 그렇게 못 참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수양을 더 해야 되는데 하여튼 성격이 너무 급해서 그런 게 막 빨리 해야 되고 당장 답이 나와야 되고 이제 이런 부분이 저의 단점인 것 같아요. 예전에 그러니까 제가 명함부터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퇴직하고 나서 이제 뭔가 다른 일을 아직 시작 안 했잖아요. 그리고 준비도 안 됐고 그런데 일단 명함부터 만들었어요.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죠? 근데 만들어 놓고 그것도 이제 굉장히 이제 저랑 친한 디자이너 분께서 만들어 주셨는데 그분한테 너무 미안한 거예요. 일단 명함부터 그 명함부터 만들었으니까 그 정도로 제가 앞뒤 없이 좀
성격이 급한 부분이 있는데 나이를 들면서 이제 조금씩 나아지긴 하는데 이 천성이라서 그걸 참 못 고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저의 가장 큰 단점이라서 그런 게 이제 뭔가 좀 이렇게 실수하게 되는 어떤 원인이라고 하면 그 원인이 가장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퇴직해서도 이제 이랬어요. 보통 이제 퇴직하고 나신 분들이 이제 이런 자기를 객관화시키는 거에 어떤 굉장히 혼란을 겪어요. 그러니까 퇴직하고 나서도 나는 아직도 그런 어떤 사람들의 관심과 인기와 존경과 이거를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은연중에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전만큼 나를 대접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막 그런 사람들을 보면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이제 내가 누군 줄 알고 나한테 막 이렇게 하면서 막 흥분하거나 막 너무 열받아 하거나 이제 이런 어떤 과정들을 은퇴한 사람들은 다 겪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한 1년 정도는 그 물이 싹 빠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를 객관화하기 어렵다는 거는 정말 퇴직하고 나서도 그 퇴직 이전에 나의 모습이 더 이상 아니야 라는 거를 인정하고 그렇게 자연스러워지기까지가 1년이 걸리는데 우리가 얼마나 자기를 객관화시키는 일이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죠. 저도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퇴직하고 나서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의 객관화된 나는 뭘까?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왜 무슨 어디에 예를 들어서 신문에 지금 나면은 무직 이렇게 나겠구나. 이런 거 있잖아요. 예전에는 어느 회사에 어떤 이제 직급인 누구 이렇게 났는데 난 타이틀이 없어졌네? 무직이구네? 이제 이런 게 사람을 굉장히 당황스럽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는 그래 지금 이제 퇴직해서 직장이 없어. 그리고 지금은 이렇게 쉬고 있는 이런 사람이야 라는 거를 이제 빨리 깨닫고 빨리 그렇기 때문에 난 이제 앞으로 이런 계획을 세워봐야지 라고 하는 게 앞으로 계획을 잘 세우는데도 지금 나의 처지나 상황을 정확하게 내가 객관화시켜서 아는 게 대단히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그냥 부인하고 지금의 상황을 부인하고 그 다음에 부정하고 이런 어떤 부분들은 나한테 결코 유리하지 않죠. 자, 그래서 객관적인 잣대를 나는 이 정도의 윤리성과 이 정도의 어떤 그야말로 그 성실성과 부와 이런 거를 갖고 있는 사람이야. 이 정도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야. 라는 거를 객관적으로 아주 냉정하게 보는 거 인생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점이지만 가장 중요한 점이라고 합니다. 자, 두 번째 볼까요? 남과 나를 비교해가며 불행한 거. 이게 이제 정말 우리가 항상 이제 실수하는 거고 그렇게 불행해하지 않는 것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굉장히 어려운 점이라고 합니다. 남하고 비교해서 불행해지지 않기로 해요, 여러분. 우리 그 구독자 여러분들은 그런 거에 굉장히 좀 이렇게 딱 집중하셨으면 좋겠어요. 남이랑 이제 비교해서 내가 불행해지는 거 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우울증에 빠지기도 하고 피해의식을 느끼기도 하고 그리고 행복하지 않고 감사를 잊어버리고 이렇습니다. 사실 그 남하고만 비교 안 하면 전혀 문제가 없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퇴직해서 나는 이제 굉장히 그 소소하게 뭔가 이제 부업으로 이런 걸 시작을 해서 일이 있어서 참 좋다 이랬는데 퇴직한 어떤 다른 선후배들은 굉장히 대박이 났어. 잘 나가. 이래가지고 굉장히 낯설어가 불행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하루에 한 4시간 이렇게 봉사처럼 일하고 이런 돈을 벌게 돼서 너무 즐거워. 시간도 참 유용하게 쓰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뭔가 나의 용돈도 생기고 너무 감사한 일이야 라는 감사가 하루씩 탁 떨어지는 거죠. 그렇게 퇴직한 누구든 지금 대박 나고 난리 났대 이런 얘기를 듣는 순간 그러니까 마음이 행복했다가 불행했다 이런 거는 어떤 정말 참 이렇게 손바닥 뒤집듯이 그렇게 금방 바뀔 수 있는 일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공부 못해서 시집 갔는데 걔는 정말 공부 못했는데 난 공부 잘하고 시집 갔는데 걔 너무 시집 잘 가갖고 지금 빌딩 주인이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은 또 지금 그 평생을 굉장히 성실하게 어떤 그 월급쟁이로 살면서 이제 너무 이제 힘들어지는 거죠. 이제 그렇게 걔는 그렇게 너무 잘 살아라고 이제 이렇게 비교해서 내가 이제 불행해지는 그런 케이스잖아요.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어떤 지금
뭐 감사, 기쁨 이런 게 비교할수록 계속 이제 밑빠진 독처럼 이렇게 밑빠진 독에 물이 빠져나가듯이 이렇게 빠져나가 버리는 그런 거 같습니다. 그 코로나라고 해서 이제 하나 더 예를 들면 코로나라고 해서 이제 직장이 참 다행이야. 막 주변에 너무 실직한 사람들도 많고 코로나 때문에 자영업자들도 너무 힘들다고 그러는데 그래도 우리 회사는 정말 별일 없이 그냥 계속 꾸준히 그렇게 매출을 올리고 뭐 직원들 감원할 일도 없고 이렇게 잘 직장에 다닐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해. 막 이렇게 해서 막 행복했는데 그런 이제 그 주식으로 대박난 친구 얘기를 딱 듣는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그 친구랑 또 비교하는 거예요. 원래는 비슷하게 살았는데 그 친구는 갑자기 주식으로 대박이 났대. 그러면 그렇게 아침에 출근하면서 그렇게 지하철에 사람 많았는데 그런 것도 막 출근할 회사에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러고 출근하던 길이 그렇게 막 그 지하철을 타고 다녀야 되는 아직도 이렇게 아침에 막 지하철에서 부대껴야 되는 어떤 내 처지가 비감스럽고 막 또 불행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누군가와 비교하는 순간 그거는 나의 불행을 내가 불러들이는 일이다 라고 생각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하고 비교해서 불행해지지 않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긴 한데 사실 마음먹기에 따라서 얼마든지 비교하지 않으면서 굉장히 감사하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이렇게 방송을 계속 하니까 제가 저한테 이제 계속 이제 세뇌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비교하는 습관은 거의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냥 나 자체만으로도 내가 오늘 하루를 성실하게 방송하고 성실하게 원고를 쓰고 성실하게 어디 가서 강의를 하고 하루를 참 성실하게 살았어. 너무 감사하고 행복해. 라고 생각하지 제 주변에 뭐 주식 대박난 친구가 없겠어요. 제 주변에 무슨 빌딩 주인이 없겠어요. 그런데 그런 친구들이랑 비교하지 않기로 했어요. 나는 내가 가진 것에 너무너무 행복하고 감사하고 그렇게 지내야지 라고 결심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그렇게 결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세 번째, 인생을 살면서 참 어려운 일. 세 번째 뭔가 하면 죽음의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거래요. 우리는 항상 어떤 죽음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두려워하면서 산다는 거죠. 근데 저는 이제 이 작가분의 이제 이 어려움 세 번째 이 얘기는 어떻게 좀 바꿔보고 싶은가 하면 우리가 이제 죽음에 대해서 늘 생각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죽을까봐 무서워라고는 생각 안 한 것 같아요. 그 대신 이거와 가장 비슷한 연결된 맥락이 뭔가 하면 염려하고 걱정하는 거. 그게 바로 이렇게 마음이 죽는 거랍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그런 어떤 두려움에서 좀 벗어나야 되지 않을까. 그게 인생의 어려움이긴 하지만 벗어나는 것만이 우리의 인생을 조금 더 잘 살 수도 있고 행복하게 사는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막 그 불안, 염려 이런 게 뭐 병에 걸릴까봐 막 가족이 막 그런 심한 병에 걸리면 어떡하지. 그 지난번에 어떤 분이 댓글 달아주신 분은 그 어떤 가족들이 나쁜 병에 걸릴까봐 너무 걱정이 돼서 일상생활이 힘들 정도라고 하시더라고요. 이제 이런 상황이 되면 진짜 이렇게 상담 받으셔야 돼요. 상담. 병원에 가서 정말 상담 받으시는 게 빨리 마음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상담 받을 정도는 아니지만 우리가 왜 정말 이게 누구 얘기를 들으면 막 나쁜 병에 걸려서 어떻게 됐대 갑자기 막 이런 얘기도 뭐 심장마비래 막 이러면서 막 그런 얘기 들으면 너무 걱정되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렇게 병에 걸릴까봐 그리고 막 또 사고 날까봐 너무 사고가 많으니까 그럴까봐 걱정하고 그리고 회사에 다니면서도 이러다가 회사 잘리는 거 아니야? 이런 것도 걱정하고 그리고 이제 자영업 하면서도 정말 매출이 점점 떨어지는데 이래다가 나 망하고 막 거리로 나는 거 아니야? 이런 것도 걱정하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종류별로 다양하게 걱정하는지 말도 못해요. 그렇게 하면 내가 마음이 점점 죽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극복해 나가는 것이 굉장히 인생의 어떤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 반드시 극복해야 될 점이기도 하는 거죠.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 주로 이제 우리가 걱정하는 게 그러잖아요.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 그리고 결코 일어나지 않는 일. 그런 일 안 일어날 거야. 이런 일. 그 다음에 근데 만약에 일어난다 해도 어떻게 볼 수 없는 상황 이런 거 가지고 우리가 주로 걱정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걱정하는 게 지금 한 대학교 연구팀이 65세 이상 노인들한테 전부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인생에서 후회하는 거 딱 한 가지가 너무 많은 걱정을 하면서 살았구나 이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걱정이 많으면 많을수록 나중에 우리가 이제 후회할 일도 더 많은 거죠. 그래서 걱정하지 않고 그냥 어쨌든 오늘을 그냥 담담하게, 기쁘게, 평안하게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스스로 이제 마음을 계속 이제 훈련시키는 그런 부분들이 아주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은 그 잘 살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인생을 잘 살아내는 거 너무 중요한 얘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꼭 극복해야 될 거 세 가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습니다. 세 가지 꼭 극복하셔서 인생 여러분들이 원하는 행복한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유세미 직장 수업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